안녕하십니까, 비선왕입니다. 현재 시간 2월 1일 오후 12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날이죠.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단기 분석 영상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리뷰부터 진행을 하고 현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이 지점을 4파로 보고, 죄송합니다. 이 지점을 3파로 보고 4파 반등을 먹고 5파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역으로 올라오는 걸 먹었던 우리 루틴대로 해서 수익을 봤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근거는 일단은 되돌림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적어도 1.236, 38이 되돌림을 기대를 했는데 이 첫 번째 빨간색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618 지점에서 하락을 대기를 했어요. 롱 대기를 했던 거죠. 롱 대기를 했을 때 618 지점에서 롱을 들어갔다. 실제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는 좀 달리 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15초 몸까지 보면서 단타를 하는 사람인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매매의 주기를 좀 넓히는 방식으로 해서 영상을 찍어야만 했고, 왜냐면 1분 뒤의 내용을 영상으로 올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제 많은 매매 중에서 좀 이제 주기적으로 좀 주기성을 갖고 적어도 뭐 몇 시간 동안 보유하면서 사고 파는 전략이 먹힐 수 있는,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좀 너무 빠른 속도감으로 매매하기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완벽히 제가 한 매매랑은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좀 먼저 양해를 드릴게요. 왜냐면 이 부분에서도 빠른 반등이 왔었고 이런 경우에는 뭐 저만의 또 매매 방법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잡은 롱은 어디서 익절을 했다? 1.236 지점에서 익절을 했다. 그리고 아예 스위칭까지 했죠. 1.236에서만 잡으려고 했다? 아니죠. 1.382에서도 병력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어요. 이때 익절은 전 저점을 깨는 지점에서 수행을 했죠. 그 다음에 추가 매수가 아니죠. 다시 롱타점 진입은 전체 되돌림이 1.236, 1.382 지점에서 각각 했기 때문에 평단가는 아마 중간 정도 위치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 618 지점에서 부분 익절하는 습관이 좋은데 어느 정도 좀 본인의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 떨어지는 모양이 지난번 하락에 비해서 훨씬 더 임펄시브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기적 저점 혹은 단기적 저점이라고 보고 조금 더 들고 갈 수도 있었다. 그 경우에 1.236에서 일단은 종료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18 부분 익절 스킵하고 1.236 되돌림에서 일단은 전액 익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원래 이런 이제 진짜 반등 모양이 되면 두 가지거든요. 사실은 바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혹은 한번 ABC 형태를 좀 크게 그린 다음에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 둘 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 대략적으로 618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게 돼요. 618 부근에서. 하지만 뭐 1파의 일부는 382 부근에서 되돌림이 나오기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던 시나리오는 얘가 1번, 얘가 2번이었던 거죠. 하지만 둘 다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지난 1월 중순에 있었던 무빙과 동일하게 지지부진한 상승으로 이동을 했고 우리는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었죠. 일단은 채널 관점에서 얘네들이 사실 다 잡혔어요. 다 잡혔고 채널을 그린다는 건 이 안에 갇혀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어떤 저항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래로도 못 내려가고 위로도 못 올라가고 아래로도 못 내려가고 위로도 못 올라가고 뚫으려고 했지만 안 되고
다시 빠지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채널을 그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리고 우리 피보나치를 했어요. 기준파 대비해서 피보나치를 그리게 되면 얘를 그려서 이제 확장해서 보겠죠. 확장해서 보면 정확히 236, 382 얘는 채널에 닿았다고 했고 786에 닿았고 또 이 모양들은 외워두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반복되는 거지만 이 전체 모양도 외워두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는 구간이 항상 있어요. 이게 고점 징후거든요. 단기적 고점이 됐든 중기적 고점이 됐든 고점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얘가 아니라고 해서 고점이 아닌 것도 아니고 얘라고 해서 무조건 고점이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징후가 된다는 점은 익혀두면 매매할 때 용이할 겁니다. 제가 이게 재미난 표현인데 예전에 한 8년 전쯤에 주식을 할 때 아프리카에 어떤 전문가가 있었어요. 전문가가 표현하기를 당시에는 이동평균선이긴 했죠. 이제 뭐 장기 이평선부터 해서 뚫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단기부터 장기를 뚫고 올라가는 하락에서 다시 상승할 때 저항받고 다시 후퇴하고 다시 저항받고 후퇴하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식은 선 뼘기 전쟁이다. 이 저항선들을 하나하나씩 뚫고 대신 뚫을 때 힘이 붙이니까 한번 쉬었다가 뚫고 쉬었다가 뚫고 쉬었다가 하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예요. 피보나치도 뚫고 쉬고 뚫고 쉬고 채널 상단 닫고 쉬고 채널 상단 닫고 피보나치 뚫고 쉬고 완벽하게 타겟팅이 가능한 형태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고 있다. 이 역시도 급사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선 뼘기 전쟁과 같다. 다만 그 당시에는 유튜버가 활성화되지 않았죠. 아프리카 하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예측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매매에 대한 어떤 예측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제가 10년여간을 매매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떨어지고 혹은 뒤처지고 다시 쫓아오지 못하는 그 과정을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측을 못하냐? 아니에요. 뭐 80%, 70% 저는 50% 예측만 돼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장점은 뭐 70%, 80%를 맞춘다. 100% 맞춘다는 사람들은 100% 사기꾼이니까 구독을 하셨다면 구독 삭제하시면 됩니다. 솔직하지 못한 사기꾼들이에요. 7, 80%의 예측 능력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훌륭한 예측 능력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제가 투자를 해오면서 저는 주식부터 뭐 여러 가지 다 했다고 했죠. 비트코인 현물도 했고 지금 선물 시장에 있고 마진도 하고 옵션도 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뒤로 넘어지고 쫓아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차트 분석을 못하냐? 아니, 전문가들인데 그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더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다 맞췄다라고 말한 사람은 100% 확률로 사기꾼입니다. 다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하루에도 빌 게이츠를 다 뛰어넘어요. 워렌 버핏을 다 뛰어넘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매를 잘 하는 트레이더, 선물 트레이더, 유명한 원효띠라는 사람도 레버리지를 3배로 합니다. 레버리지를 3배로 한다는 이유는 자신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더 베팅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맞을 수 없어요. 틀릴 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자기 시드가 살아남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원효띠 같은 경우에는 시드가 커서 레버리지를 풀로 땡길 수 없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비약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까지 했죠? 뭐 선빼앗기 전쟁이다. 그리고 피보나치나 채널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먹은 건 좋았는데 아니 비서장님 거시적으로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마디 드릴게요. 거시적으로 분석을 드릴 건데 물론 이제 단기적인 입장에서 거시적인 거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추세장에서는 추세를 먹자. 횡보 조정장에서는 횡보 조정을 먹자.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서 매매를 힘들어했던 이유는 여기서 밑으로 쏠 것 같은데, 여기서 위로 쏠 것 같은데, 여기서 밑으로 쏠 것 같은데, 여기서 위로 쏠 것 같은데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문가들은 저 같은 사람은 여기에서 엘리어트 카운팅을 멈춥니다. 아니 비서장님, 엘리어트 트레이더라면서요. 엘리어트 트레이더라면서 근데 왜 엘리어트 카운팅을 멈춘다는 거는 본질을 잃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엘리어트 관점에서 이 사이클이 있어요. 이게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이 있어요. 저는 어떤 영역마다의 매매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영역, 이런 영역, 이런 영역, 이런 영역, 이런 영역, 이런 영역. 또 여기에서 쯤 반등이 오게 되면 이거 반복되는 거죠. 지금은 사실 이 구간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떨어지는 이 구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횡보 조정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좀 하이라이트 해볼까요? 엘리어트 관점에서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조정파의 해석입니다. 조정이 변화무쌍하고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근데 저는 엘리어트를 경우의 수를 줄이려고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 힌트가 올까요? 제가 거시적 관점 혹은 임펄스 해석에 대해서 혹은 저점이라던가 이런 거에 집중하는 이유는 얘의 해석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조정파 자체를 해석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돼요. 경우의 수가 무한대에 가깝다. 내가 시나리오를 쓸 수 없다. 과거에 대해서 이 라벨링 하긴 좋은데 엘리어트는 어느 순간 얘기했어요. 저는 얘 그 해석 안 한다고요. 그냥 하나의 큰 상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 2, 3가 실패했죠. 1, 2, 1, 2도 실패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A, B, C로 보는 겁니다.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얘를 그냥 하나의 파워로 보는 거예요. 근데 혹자는 엘리어트를 여기에서 막 뭐 A, B, C, 뭐 W, X, Y 다시 X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Z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그걸 소파로 해서 뭐 A, B, C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지만 우리 여기 어떻게 먹었죠? 채널과 피보나치로 이용해가지고 정밀 타격을 했는데 엘리어트 관점을 사용했나요?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는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나한테 수익을 줄 확률이 적었다. 그래서 비선왕이 엘리어트를 좋아하면서도 이런 구간에서 엘리어트 안 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조정이 복잡하게 나올 때에는 이 다음에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물어보세요. 얘를 얼마나 이쁘게 해석하는지랑 상관없이 미래에 대한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남는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결과가 나와야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결과가 나와서 해석이 가능하면 이 해석을 왜 하냐고요. 네? 그림 그리는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저는 추세장에선 추세를 먹어요. 추세를 먹기 위해서는 카운팅을 좀 빡세게 하는 편입니다. 추세가 나올 때는 임펄시브 하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횡보 조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봐도 횡보 조정이잖아요. 여기가 횡보 조정이라는 장세를 빨리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빨리 파악한 다음에 내가 하는 짓은 무엇이냐. 화면 좀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V 매매합니다. V 매매합니다. 아니 비서님 잘 나가다가 갑자기 스터디 그룹한테만 알려준다는 개념이 V 매매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힌트만 드릴게요. 사실 유료 회원들한테는 좀 특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공개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유료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배제되시는 걸 원치가 않아요. 유료 회원 입장에서는 그걸 좀 더 갈아듬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구독자랑 시청자분들도 저한테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암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진행이 볼게요. 이 하락이든 상승이든 하락이든 상승이든 하락이든 상승이든 상승이죠.
하락이든 상승이든 횡보 조정 장세를 읽었다면 그 제1의 특징,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0.5. 전 피보나치 중독자예요. 만물은 피보나치와 파동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입장에서 0.5 되돌림을 다 준다. 0.5 줬죠. 0.5 한참 넘었죠. 그냥 딱 봐도 알죠. 0.5 넘어서 0.5 줬죠. 다시 0.5 줬죠. 다시 무슨 말인지 모르면 복귀해서 다시 계속 보세요. 0.5 줬죠. 다시 0.5 줬죠. 다시 0.5 줬죠. 아니 비선왕님 0.5를 준 것뿐만 아니라 뭐 1.236 간 경우도 있고 0.618 간 경우도 있는데 0.5에서 매수 혹은 매도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건 타점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보야. 죄송합니다. 0.5에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익 실현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관점을 좀 바꿔보세요, 관점을. 내가 이 조정장에서는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요.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반복을 하는데 이런 조정장세의 특징은 618 주면 좋은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0.5는 9할 이상 줘요. 9할 이상 준다. 그러니까 손익비를 떠나서 승률이 9할이 된다고요. 이 지점에서 잡아서 어디서 팔까 했을 때 0.5 지점에서 팔면 된다고. 이 지점에서 다시 뭐 롱을 잡았다. 이 지점에서 잡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잡았다 하면 0.5는 9할 준다고요. 여기에서 다시 떨어졌으니까 롱 쳐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0.5 구간은 9할 이상 준다고요. 다시 이 지점에서 내가 숏을 잡았어. 0.5에서 팔아야지.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숏 잡아야지. 그리고 내려갈 때 올라간 거에 되돌림에 0.5를 팔아야지 하면 다 이익 실현이라고요. 여기서 롱을 잡고 내가 어디서 팔까? 적어도 0.5에서 팔아야지 하면 이익 실현이라고요. 여기에서 숏을 잡고 볼 필요도 없죠. 사실 볼 필요도 없죠. 0.5 구간에서 여기서 판다 라고 하면 또 이익 실현이에요. 다시 또 숏 잡아서 이 전체 올라간 거에 0.5에서 판다. 이익 실현이라고요. 모든 되돌림이 0.5 이상을 주고 있다. 횡보 조정장의 특징. 횡보 조정장에서는 횡보 조정을 먹어라. 그게 V매매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우신 분들은 이게 소파동 카운팅을 하고 있는 거죠. 미련하게.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광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살림살이 여기 해서 막 미친듯이 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러세요? 불안해 아주. 큰 상승이 오지 않을까? 큰 하락이 오지 않을까? 큰 하락인가? 큰 상승이니? 큰 하락이니? 뭐야 큰 상승이니? 또 떨어지면 큰 하락이니? 네, 이 매매의 특징은 일찍 타야 돼요. 마지막에 한 번은 손절나요. 마지막에 한 번은 손절나요. 하지만 관성이 있어요. 시장에 관성이 있어서 추세가 터지면 계속 추세가 터지고 횡보 조정이 터지면 횡보 조정이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캐치해서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한번 손절하는 게 아깝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승률이 90%가 넘으니까. 그 장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장세에 맞는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때 엘리어트 카운팅, 물론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수익 내는데, 그러니까 수익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 RSI도 안 봅니다. 있어 보이려고 켜놓은 거예요. 뭐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실물이 캔들이에요. 실물이 캔들. 그리고 그걸 사진 찍어 놓은 게 다른 방식으로 사진 찍어 놓은 게 RSI예요. 실물이 있는데 실물 보고 애가 이쁘니 안 이쁘니 해야 되는데 사진 찍어 놓은 거 보고 이 실물을 반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린 실물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RSI나 이동평균선이나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볼린저 밴드도 그렇고 또 뭐 있죠? 맥D, MACD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보조지표들을 배운 다음에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보조지표가 나한테 수익을 주지 않더라. 그리고 그 보조지표에 있는 함의되어 있는 내용들은 단순한 수학적 공식으로 트랜스폼 된 거기 때문에 캔들을 변환한 거기 때문에 이 캔들 자체에 익숙해지면 사실은 상다 하다 여기 다 보이는 거거든요. 이 지점에서 차트 오래 보신 분들은 뭐야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는 게 밑에 있는 RSI를 보는 게 아니라 캔들 보면 보여요. 네, 오늘 내용이 너무 중구난방이네요. 중구난방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팁을 하나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팁 이전에 저희 스터디 그룹 1기가 모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상담 인원이 저희 구독자 450명 감사드립니다. 구독자의 거의 절반가량이 저희 찐팬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선왕 유튜브를 한 번 본 사람은 있으나 두 번 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구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선왕의 매료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200명 가운데에서 사실 선착순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미션을 달성한 100분만 사실 수강 인원이 됐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저희 수강 인원을 모집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일단 1기 여러분들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스터디 그룹이 가입이 좀 필요하신 분은 갑자기 가쁜 홍보가 됐는데 우리 아사미 형님 지금 스터디 그룹 모집하고 공부방 영상도 많이 올리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사미 형님이 또 제 입장에서는 채널을 좀 알려주신 분이기도 하고 잘합니다. 저보다 잘해요. 그래서 아사미 형께 배우시면 또 제 스터디 그룹에 못 들어오신 분들도 오히려 더 만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요. 또 저보다 잘하시는 분 이제 비트팬님 이분은 이제 공학자이시기도 하고 또 이 영어 닉네임에 얽힌 또 여러 가지 그런 포텐이 있어요. 있고 실제로 잃지 않는 매매의 어떤 달인이세요. 뭐 손익비를 계산하는 방식이라던가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잃지 않는 거거든요. 잃지 않기 위한 전략을 그리고 예측 능력이나 엘리어트 관점에서도 저랑은 조금 다르지만 저보다 나아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팬님 공부방 그리고 아사미 형님 공부방에 저희 공부방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제 유튜브로 들어와서 아직 저는 본 강의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제 모집 기간 죄송합니다. 지금 모집 마감됐어요. 본 강의는 2월 7일부터 올라오는데 Q&A 영상들을 좀 올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채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장과 유사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 스터디 그룹에서는 사실 좀 공유가 먼저 된 내용인데요. 엘리어트로 관점 마무리하기 이전에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 하락 두 포인트와 상승 한 포인트, 이제 꼭지의 세 개의 꼭지가 어떤 직사각형을 만들죠. 이게 채널이 될 수 있는데 이 채널을 이렇게 그려보면 저 세 가지를 가지고 다시 좀 굉장히 놀라워요. 아씨 죄송합니다. 놀라워요. 지금 타점들을 좀 지워볼게요. 지우고 하락 관점에서는 하락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이 채널은 세 포인트를 기준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을 만든 기준을 흰색으로 잡고 만들면 모든 채널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지지와 저항을 형성하는 채널이 있다. 물론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건 중단 추세선이 되기도 하는데
채널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추세선을 그릴 거면 채널을 그려라. 왜냐? 이 진행은 직선 형태로 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파동 형태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을 그리면 이 다음 고점이나 다음 저점들을 예측할 수가 있다. 왜? 이 주가의 움직임은 직선 형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파동 형태로 있기 때문에 볼륨을 갖고 있다. 앰플리튜드, 진폭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데 저항을 받아요. 쭉 볼게요. 저항 받죠. 저항 받죠. 여기서 일들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저항을 받아요. 이런 지점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도 안 되죠. 다시 저항을 받아요.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네요. 네. 제가 우리 공방에다 이런 얘기 했어요. 얘가 안 뚫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뚫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50%만 되더라도 이 지점에서 숏을 치는 것이 유리하다. 왜? 얘를 등 뒤로 기대고 손익비가 지금 엄청 나잖아요. 엄청 낮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에 대한 어떤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채널은 누가 잘한다? 아삼형이 잘한다. 그리고 여기 손익비는 누가 잘한다? 비트팬님이 잘한다. 네, 두 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스터디 그룹 조기 마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 3월경에 좀 뵐게요. 나머지 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매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까 잡은 거를 내가 오늘 너무 다 말해줘 버리는데요. 하면서 항상 다 말하죠, 사실. 아니 0.5에서 팔라면서요.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래도 모른다. 그러면 3월에 스터디 그룹에 들어오세요. 혹은 이제 아사미 형 혹은 비트팬님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하고 질의응답 하면서 랩업을 해봅시다. 저는 정답지를 다 전달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쉽죠. 그리고 채널 얘기를 한 김에 이런 하락이 있고 이런 하락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공부방에서는 따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뚫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한번 이 그 하단 추세선, 그 채널의 하단을 리테스트 한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도 뭐 자세히 보면 그런 경향이 있다고는 보지만 사실 이건 너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진입할 수가 없다. 다만 이 지점에서는 숏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지점에서는 뭐 그런 징후가 없이 쭉 떨어졌을 때는 사실은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뚫었을 때 리테스트 하는 느낌의 어떤 모양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채널에 더블링이 있어요. 더블링이 있는데 이 채널이 한번 돌파되게 되면, 특히 하단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이 빨간색 영역과 두 번째 빨간색 영역 이후의 진행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을 볼 수 있어요. 기존 채널을 복제하게 되면 사실은 이 지점이 사실 또 다른 저점이 되는 거고, 보면 이 중단을 기준으로 굉장히 비비고 있죠. 저항을 받고 다시 뚫고 리테스트하고 다시 뚫었는데 다시 리테스트까지 갔죠.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사실 저항을 받고, 이 저항은 이제 매물대 저항이에요. 한번 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강하게 올라갔으나 다시 또 중단선을 닫고 지금 또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그럼 중단선뿐만 아니라 기존에 닿았던, 그러니까 중단선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올라가는 거에 다시 닿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지점 자체도 매물대가 되기도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직 그 이후 관점에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영상이 너무 기네요. 한번 쪼개고
쪼개고 영상을 올린다고 하면 항상 영상이 누락되는데 바로 찍을게요. 바로 찍고 다음 이제 엘리엇 관점에서의 어떤 진행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